이번에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UN 평가에서 연속 계속 1등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이제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전자정부에서도 새로운 신기술,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IoT라든지 클라우드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편익에 높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진화와 스마트 데이터인데, 제가 왜 이런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았었냐면, 원래 관심 있는 분야는 미래 연구 쪽입니다. 미래 연구를 하다 보면 남들이 다 보는 트렌드보다는 간과하기 쉽고 파급력이 지금은 약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머징 이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스마트 데이터라는 이슈를 발굴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가 소위 정보화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수년 전에는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이런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동영상을 보게 되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손에 전부 다 모바일 폰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든지 심지어는 IoT 환경으로 점점 진화하게 되면서 데이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2001년도에 메타그룹 N이라는 사람이 데이터의 증가가 세 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다양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빅데이터 폭증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는 양들이 증가되고 2011년도에는 소위 제타바이트 시대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만큼 큰지는 아마 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인데, 조직 내부에 있고 조직 외부에 있는,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 시스템 구축한다고 할 때는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구조화시키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상품을 만든다라든지 데이터로 활용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조직 외부에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정부 공공 데이터도 조직 외부에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에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에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 구글이라든지 SNS 특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인데요. 데이터의 증가되는 속도보다도 이것을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만큼 데이터의 속도는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이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업과 고객 간의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상호작용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관측하는 데이터, 소위 센싱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건가? 그냥 빅데이터만 쓰면은 모두 다 만명통치약인가? 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구조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형사나 탐정이 사건을 추적하고 그럴 때에는 여러 단서들을 끌어모아 재해석을 해내는 과정들, 비구조화되어 있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구조화된 과정 속에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들, 거버넌스라는 것은 협력적 통치 체제, 그런 관계에서는 비구조화된 프로세스와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좌표를 통해서 좀 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데이터를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빅데이터들은 우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잘 때까지 디지털 기기를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 이미 알람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이용을 하고 있죠. 회사 와가지고선 PC 기반으로 또 일을 하고 있죠.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한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곳에 일본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고 또는 미국인이 있다고 친다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각각 그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소통이 과연 될까요? 되질 않겠죠. 근데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호환이 가능한,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PC나 모바일 단말기나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환경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의 가격이 점점 떨어져가지고서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역시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그러한 환경들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유용성, 뭔들을 좋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페인버그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내년부터 꺼지는, 사실은 올해부터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빅데이터 거품이 꺼진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obsolete하다,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나 빅데이터 전략을 만들고 안행부에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건 행사에서도 빅데이터 이슈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화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 환경에서 민간 기업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간 기업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광고, 그러니까 취업 마케팅 오피서라고 봐야 되겠죠. 제품의 고객을 유치하는 노력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의 CEO, 정보 시스템 그 관리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다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CIO의 역할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 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라고 해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와가지고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곤란하다. 근데 빅데이터는 등장과 동시에 빅노이즈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실행 공유수는 액셔너블한 특징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건가? 스마트 데이터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떤 그 데이터라는 시드가 뿌려지게 되고, 이것들이 각 모델의 어떤 서비스가 된다라든지 어떤 도메인 특징에 맞는 걸로 확장이 되고, 그것도 어떤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된 다음에 피드백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데이터가 보다 그 애큐리트하고 애자일하고 이제 액셔너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나 없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었나, 수익과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나, 그리고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유효한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근거나 원동력으로 작용이 과연 되나, 그 다음에 복잡하게 컨설턴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밴드를 과연 필요로 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기준으로서 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나왔던 초연결 사회의 스마트 데이터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스마트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자일 해야 되고 애큐레이트 해야 되고 액셔너블 해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오픈되어야 되고 링크가 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재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클린징 하우스라든지 서드 파티가 인정을 해주는, 그다음 LOD라든지 그리고 그 기반들이 갖춰져야지 가능하다. 이걸 다시 민간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회사의 특성에 맞는 걸로 변용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